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.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원래 지병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급성 간부전에 걸려서 입원하고 한 달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. 그 뒤로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다들 저보고 괜찮냐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. 근데 이상한 거는요, 제가 눈물이 안 나요. 이참에 회사도 관두고 집에 있거든요. 근데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. 슬프긴 한데 현실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?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한 달간 해외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. 꼭 그때 같은 기분이에요. 잠깐 어디 있다가 다시 올 것 같은 느낌?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긴 한데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아요. 지인들은 너 괜찮냐, 얼른 힘내라 하는데 힘든 것 같지도 않고요. 그냥 멍하고 만사가 다 귀찮아요. 제가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, 자식들이 아버지 걱정된다고 주말마다 오겠다는데 귀찮아서 그것도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. 거의 30년을 같이 산 와이프가 떠났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? 이런 제가 정상이 맞을까요? 그러게. 아내가 갑작스럽게 떠난 상황에서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, 지금. 근데 네. 지금 말투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모든 게 다 뭐랄까, 포기한 것 같은. 어안이 벙벙한 상황, 뭐 네.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기록 상황이 믿기지 않는 네, 거죠. 네, 그래서 네.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그 말에 눈물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소장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?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지금 50대 후반의 남성이잖아요. 네. 너무 젊어요. 맞아요. 두 분이 다 너무 젊어요. 떠나간 아내도 너무 젊고요. 남아있는 남편도 너무 젊어요. 제가 이 점이 가장 좀 안타까운데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감정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내가 이렇게 감정이 없는 게 괜찮은 건지 이걸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그냥 남성들이 보통 이 감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가지고 혼자 겪고 이겨내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, 이 감정은 다루어야 할 감정이거든요. 이 다루어야 할 감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우리에게 온 이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까지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30년 산 아내와 사별을 했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. 제가 정상인가요?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솔루션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. 지금은 심리적 마취 상태다. 이건 어떤 뜻입니까? 마취 상태. 우리가 이 사별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다들 한 번씩은 장례식장 가보셨죠. 네. 가보시면 대부분 가족들이 울어요.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별 반응, 애도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, 이 애도 반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프시다가 누군가 이렇게 어떤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이 슬픔의 공간이 그전부터 이 감정도, 이 사별 감정도, 준비된 감정들은 그래도 슬프지만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.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가 문제예요. 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게 장례도 어떻게 치렀는지,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, 하관을 어떻게 했는지,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장례가 다 끝나버려요.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멍한 상태가 되거든요. 맞아요. 이걸 우리는 심리적 마취 상태다 이렇게 부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정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 애도 반응이라는 게 울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뭔가 이렇게 막 증상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, 이런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. 눈물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. 사랑했다 하더라도 울지 못하거나 울지 않거나 감정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배우자 사망이라고 하는 건 생활 스트레스 사건에서 보면 1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있을 때 100점 만점 1이란 말이에요. 네. 네. 그만큼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. 근데 왜 나는 눈물이 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자께서 뭐라 그랬냐면, 저는 감정이 메말랐나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, 어떤 분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. 제가 혹시 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? 혹은 제가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요?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.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. 이거 지금은 모를 뿐이에요.
지금은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모를 뿐인데 지금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심리적 마취 상태다. 그리고 지금 이 장례 치르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거든요. 네. 아직 이 마취는 풀리지 않은 상태라 우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마취가 풀려야 통증이 시작되죠. 지금 마취 상태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고 있으면 뭐 이별할 준비들을 다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잖아요. 그죠, 네. 또 내내 우세요 또.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뻥 이게 뭐지?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 너무 쉽지 않다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분들 눈물이 안 나올 뿐이지 네.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을 뿐이지 지금 멍한 상황이고 만사가 귀찮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그러잖아요. 맞아. 그렇죠. 이 만사가 귀찮은 상태, 멍한 상태 이게 단적으로 사별 반응으로 나타나는 무기력의 형태예요. 이 전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사별 증후군 중에 장기적 무기력이 나타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장례식장에 크게 울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고 그러니까 왜 옛날에 남자들끼리 하는 농담 중에 배우자가 돌아가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이게 그건 남자들 사이의 농담일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아내를 잃은 이후에 상실 이후에 겪는 타격은 훨씬 더 큽니다. 깜짝 놀랄 정도로 생활 타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현타가 오지 않은 거예요. 현실 타격감이 없어서 그런 건데 지금은 이미 우리 사례자한테는 무기력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멍하다. 그리고 만사가 다 귀찮다. 전형적인 무기력 반응이고 제가 또 이런 무기력 반응이 왜 일어났는가. 왜 이 사람에게 이런 현실 감각이 떨어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는 아까 말씀하셨죠. 한 달 동안 배우자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. 꼭 그때 같아요. 어딘가 반드시 살아있을 것 그러게, 같고 맞아. 그다음에 돌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도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? 아직 그 감각이 이전 한 달 동안의 여행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타격은 언제 오냐면 계절이 바뀔 때 옵니다. 또 유품을 정리할 때 오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건 맞고 만사가 귀찮아진다. 사별 이후 전형적인 우울 반응인데 이걸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가까운 가족, 배우자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면 특히나 준비 기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.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뭔가 내가 심리적으로 나를 놔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맞아, 있는 것 맞아. 같아요. 그리고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갑자기 어느 순간 아내가 떠나갔다는 걸 딱 느낄 받을 때가 올 거 아니에요. 네. 그럴 때 저는 이분은 어떻게 괜찮으실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. 사실 우리가 네. 그 장례식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마치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붕 뜬 느낌처럼 그냥 일을 치르는 거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정작 당사자의 애도의 기회가 많지도 않아요. 근데 이제 그 애도가 제대로 되면 모르겠는데 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막상 집에 돌아왔을 때 늘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의 목소리, 늘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의 공간, 늘 나야 되는 그 냄새,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소리들이 있어요. 이를테면 마주 앉아서 밥 먹을 때 씹는 소리. 그다음에 이 사람의 아주 독특한 행동 방식들. 그래요. 아니면 뭐 걸을 때 자꾸 방귀를 낀다던가 잘 때 뭐 방귀를 뿡뿡 낀다던가 이거 결혼 기간엔 맨날 다툼의 주제인데 30년 살아온 동안에 우리는 그 방귀 소리로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던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사별증후군이 나중에 아무도 이분을 돌보아줄 기회가 없는 순간에 사별증후군이 올까 봐 그게 조금 그렇지. 걱정이고요.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빈자리를 조금 느끼고 감각적으로 잘 모르지만 지금 하는 거는 예방이에요. 근데 나중에 정말 사별증후군이 오고 사별 반응이 크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심리적 우울이 아주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되면 그때는 치료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.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이 심리적 마취 상태에서 내가 어리버리한 것 같지만 나만의 애도 혹은 전문가와 함께 요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좀 거쳐서 눈물이 난다고 애도가 아니에요.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과정인데 이런 시간과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